혹시 요즘 마음이 예전보다 더 바빠졌다고 느끼시나요? 가만히 앉아 있어도 뭔가를 해야 할 것 같고, 빨리 움직이지 않으면 뭔가 놓칠 것 같고, 그렇게 자꾸 마음이 앞서가는 날들이 있지 않으신가요? 아침에 눈 뜨자마자 오늘 해야 할 것들이 떠오르고, 저녁에 잠들기 전까지도 내일 걱정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 날들. 누가 재촉하는 것도 아닌데, 스스로 마음을 재촉하게 되는 그런 시간들 말입니다. 오늘은 그런 이야기를 조금 해볼까 합니다. 마음이 자꾸 급해질 때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는지, 그리고 그 급함 속에서 우리가 놓치는 것들은 무엇인지 정답을 드리려는 건 아닙니다. 다만 함께 앉아서 조용히 바라보는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70 중반쯤 되셨을까요? 한 분이 계셨습니다. 아침마다 동네 공원으로 산책을 나가시는 분이었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산책하는 모습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천천히 걷다가 벤치에 앉아 잠시 쉬기도 하고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눈인사도 하시고 공원 한쪽에 핀 꽃을 가만히 들여다보시기도 했습니다. 그냥 특별할 것 없는 평범한 아침 산책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그분의 걸음이 빨라졌습니다. 같은 시간에 나와도 예전보다 빨리 한 바퀴를 돌고 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벤치에도 잘 앉지 않으셨고 누가 인사를 해도 가볍게 손만 흔들고 지나가셨습니다. 왜 그러시는지 딱히 물어본 사람은 없었지만 어쩌면 알 것 같기도 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시간이 더 빨리 가는 것 같고 해야 할 일들이 자꾸 늘어나는 것 같고 그래서 조금이라도 빨리 움직여야 할 것만 같은 그런 마음. 어느 봄날 아침이었습니다. 그분이 평소처럼 빠른 걸음으로 공원을 돌고 있었는데 문득 발걸음을 멈추셨습니다. 공원 한쪽 나무 아래 지난주만 해도 없었던 작은 꽃들이 피어 있었습니다. 노란색 꽃이었습니다. 작고 수수한 꽃이었지만 아침 햇살을 받아 아주 환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분은 한참을 그 앞에 서 계셨습니다. 특별히 뭔가를 생각한 것은 아니었을 겁니다. 그냥 서 있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 짧은 시간 동안 그분의 숨소리가 조금씩 느려졌습니다. 어깨에 들어갔던 힘이 스르르 빠져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이후로도 그분은 여전히 아침마다 공원에 나오셨습니다. 하지만 걸음은 예전만큼 빠르지 않았습니다. 가끔은 벤치에 앉아서 하늘을 보기도 하셨고 지나가는 강아지를 보고 작게 미소 짓기도 하셨습니다. 누군가 물었습니다. 요즘은 천천히 다니시네요. 그분은 잠시 생각하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글쎄요. 빨리 가려고 하면 아무것도 안 보이더라고요. 그 말이 전부였습니다. 더 이상의 설명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한마디 속에 오랜 시간 급하게 살아온 사람만이 알 수 있는 무언가가 담겨 있었습니다. 비슷한 시기 다른 동네에 또 다른 분이 계셨습니다. 60대 후반쯤 되셨을까요? 젊었을 때부터 일을 많이 하셨던 분이었습니다. 은퇴를 하신 뒤에도 손에서 일을 놓지 못하셨습니다. 뭔가를 계속하고 있어야 마음이 편한 그런 분이셨습니다. 집 앞 작은 텃밭을 가꾸고 동네 노인의 일도 맡아서 하시고 손주들이 오면 이것저것 챙겨주시고 늘 바쁘게 사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몸이 예전 같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기운이 없었고 조금만 움직여도 쉽게 지쳤습니다. 병원에 가보니 특별히 큰 병은 아니었지만 의사 선생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좀 쉬셔야 합니다. 하지만 쉬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가만히 앉아 있으면 자꾸 불안했습니다. 뭔가를 해야 할 것 같았고 시간을 허비하는 것 같았고 이렇게 있다가는 더 늙어버릴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몸이 힘들어도 억지로 움직였습니다. 텃밭에 나가 일을 하다가 중간에 쉬기도 하고 동네 일을 하다가 집에 돌아와 누워있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반복되는 날들이었습니다. 어느 여름날 오후였습니다. 텃밭 일을 하다가 너무 힘들어서 그냥 밭 한쪽에 주저앉으셨습니다. 일어서서 집에 가야 하는데 일어설 기운이 없었습니다. 그때 옆집 할머니가 지나가다가 그분을 보셨습니다. 어유, 거기서 뭐 하세요? 더운데 들어가셔야지. 그분은 대답 대신 그냥 작게 웃으셨습니다. 할머니는 잠시 망설이시더니 그분 옆에 앉으셨습니다. 둘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앉아서 땅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텃밭 한쪽에 심어둔 고추잎들이 살랑살랑 흔들렸습니다. 멀리서 매미 소리가 들렸습니다. 한참 후에 옆집 할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나도 젊었을 때는 쉬는 게 무서웠어요. 쉬면 뒤처질 것 같고 게을러질 것 같고
그런데 나이 들어보니 쉬는 것도 일이더라고요. 그분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쉬려고 해도 마음이 자꾸 바빠져요. 그게 습관이에요. 평생을 그렇게 살았으니까. 근데 습관은 조금씩 바꿀 수 있어요. 급하게 바꾸려고 하면 안 되고 천천히. 두 분은 그렇게 한참을 더 앉아 계셨습니다. 누가 일어서자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그분은 조금씩 달라지셨습니다. 여전히 일은 하셨지만 예전처럼 자신을 몰아붙이지는 않으셨습니다. 피곤하면 일을 멈추고 쉬셨고 쉬는 것에 대해 미안해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느 날 누군가 물었습니다. 요즘은 좀 여유가 생기신 것 같네요. 그분은 잠시 생각하시더니 말씀하셨습니다. 여유가 생긴 게 아니라 급한 마음을 조금 내려놓았을 뿐이에요. 또 다른 분의 이야기입니다. 80 초반의 할머니셨는데 혼자 사시는 분이었습니다. 자식들은 모두 멀리 떨어져 살았고 가끔 전화로 안부를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매일 아침 일정한 시간에 일어나셨습니다. 세수를 하고 간단히 아침을 드시고 방 정리를 하시고 그렇게 하루를 시작하셨습니다. 특별히 바쁠 일은 없었지만 할머니는 늘 시계를 보셨습니다. 아침 8시에 일어나야 하고 9시에는 아침을 먹어야 하고 10시에는 집안일을 시작해야 하고 그렇게 시간표처럼 살아가셨습니다. 어느 날 손녀가 방학을 맞아 놀러 왔습니다. 대학생이 된 손녀는 할머니 댁에서 며칠을 묵기로 했습니다. 첫날 아침 손녀는 늦잠을 잤습니다. 10시가 넘어서야 일어났습니다. 할머니는 손녀가 일어날 때까지 부엌에서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아침을 준비해 놓고 손녀가 언제 일어날까 시계를 보시며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손녀가 일어나서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할머니, 제가 너무 늦게 일어났죠? 죄송해요. 할머니는 괜찮다고 하셨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약간 불편하셨습니다. 하루 일과가 모두 늦춰진 것 같고 뭔가 계획이 틀어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튿날도 그 다음 날도 손녀는 늦잠을 잤습니다. 할머니는 매번 기다리셨습니다. 처음에는 조금 답답하셨지만 사흘째 되는 날부터는 조금 달라지셨습니다. 손녀가 자는 동안 할머니는 창가에 앉아서 밖을 보셨습니다.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시계도 보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앉아서 창밖을 보셨습니다. 참새들이 전깃줄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파트 단지 안나무들이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할머니는 문득 깨달으셨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자신이 시간에 쫓기며 살고 있었다는 것을. 아무도 재촉하지 않는데 스스로 시간표를 만들어 놓고 그것을 지키려고 급하게 움직이고 있었다는 것을. 손녀가 일어났습니다. 할머니는 웃으며 맞아주셨습니다. 할머니, 오늘도 늦게 일어났어요. 미안해요. 괜찮아. 천천히 해도 돼. 오늘은 우리 시간 안 보고 살자. 그날 둘은 시계를 보지 않고 하루를 보냈습니다. 밥도 배고플 때 먹었고 산책도 가고 싶을 때 나갔습니다. 특별한 일은 없었지만 편안한 하루였습니다. 손녀가 떠나기 전날 밤 할머니에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저 여기 와서 처음으로 느긋하게 쉬었어요. 학교 다닐 때는 항상 뭔가에 쫓기는 것 같았거든요. 할머니는 손녀의 손을 잡으셨습니다. 나도 그랬어. 평생을 급하게 살았지. 근데 이번에 내가 와서 나도 좀 쉬는 법을 배운 것 같아. 예전에 이런 생각을 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노자는 이렇게 보았습니다. 급함은 길을 잃게 한다. 이 말이 정답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말도 아닐 겁니다. 다만 이렇게 바라볼 수는 있겠지요. 우리는 살면서 많은 길을 걷습니다. 길을 걷다 보면 때로는 빨리 가야 할 때도 있고 천천히 가도 되는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우리는 모든 길을 빨리 가려고 합니다. 천천히 가도 되는 길에서도 서두를 필요가 없는 길에서도 마음이 자꾸 앞서갑니다. 왜 그럴까요? 어쩌면 우리는 두려운 것인지도 모릅니다. 천천히 가면 뒤처질 것 같고 느리게 움직이면 무언가를 놓칠 것 같고 그래서 쉬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려 하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빨리 간다고 해서 반드시 목적지에 빨리 도착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급하게 가다 보면 정작 가야 할 길을 지나쳐버리기도 하고 잘못된 길로 접어들기도 합니다. 아까 그 공원을 걷던 분을 떠올려 보면 그분은 빨리 걸으면서도 정작 봄꽃이 피어나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매일 같은 공원을 지나갔지만
마음이 급했기 때문에 주변을 볼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걸음을 멈추고 꽃을 보는 순간 그분은 자신이 놓치고 있던 것을 발견하셨습니다. 그것은 꽃만이 아니었을 겁니다. 아침 햇살도, 바람도, 새소리도, 그리고 자기 자신의 숨소리도. 텃밭에서 일하던 그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쉬는 것이 무서워서 계속 일을 했지만 정작 몸은 쉬기를 원하고 있었습니다. 급한 마음 때문에 자신의 몸이 보내는 신호를 듣지 못했던 겁니다. 그런데 밭에 주저앉아서 한참을 그냥 있었던 그 시간, 옆집 할머니와 말없이 앉아 있었던 그 시간이 오히려 더 큰 힘이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늦잠 자는 손녀를 기다리던 할머니도 그러셨습니다. 처음에는 시간이 지체되는 것이 답답하셨지만 기다리는 시간 속에서 할머니는 자신이 얼마나 시간에 쫓기며 살아왔는지를 보게 되셨습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은 누군가의 조언이나 가르침으로 얻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천천히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가만히 앉아 있는 동안 자연스럽게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급함은 길을 잃게 한다는 말은 어쩌면 이런 의미일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급하게 살면서 놓치는 것들, 그것은 단순히 주변의 풍경만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마음이고 우리 자신의 몸이고 지금 이 순간일 수도 있다는 것. 그리고 정작 가야 할 길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가까운 곳에 바로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도 있다는 것. 물론 세상은 빠르게 돌아갑니다. 주변 사람들은 모두 바쁘게 움직이는 것처럼 보입니다. 뉴스를 보면 매일 새로운 일들이 일어나고 변화는 점점 더 빨라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 세상 속에서 혼자만 천천히 가는 것이 불안할 수도 있습니다. 뒤처지는 것은 아닐까, 시대에 뒤떨어지는 것은 아닐까 하는 걱정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생각해보면 우리가 정말 가야 할 길은 남들이 가는 길이 아닙니다. 남들이 빨리 간다고 해서 나도 똑같이 빨리 가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남들이 이미 도착했다고 해서 내가 늦은 것도 아닙니다. 각자의 길은 각자의 속도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빨리 걸어도 괜찮을 수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는 그 속도가 맞는 것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천천히 걷는 것이 더 맞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나에게 맞는 속도를 찾는 것입니다. 남의 속도에 맞추려고 애쓰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속도는 급하게 찾으려고 한다고 해서 찾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만히 멈춰서서 자신의 호흡을 느껴보고 자신의 발걸음을 돌아볼 때 찾아지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아까 공원을 걷던 그분이 꽃 앞에서 멈춰 섰을 때처럼, 텃밭에서 일하던 그분이 밭에 주저앉았을 때처럼, 늦잠 자는 손녀를 기다리던 할머니가 창가에 앉아 계셨을 때처럼, 그 순간들은 시간 낭비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순간들이야말로 자신의 진짜 속도를 찾을 수 있는 시간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마음이 급해지는 것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살다 보면 급해질 수밖에 없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해야 할 일들이 쌓이고 시간은 부족하고 마음은 조급해집니다. 그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우리가 살아있고 무언가를 하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다만 그 급한 마음에 완전히 휩쓸리지 않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인지도 모릅니다. 급한 마음이 들 때 잠시 멈춰 서는 것, 반드시 오래 멈춰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딱 한 번 숨을 깊게 쉬는 것만으로도 충분할 수 있습니다. 잠깐 창밖을 보는 것만으로도 괜찮을 수 있습니다. 그 짧은 순간이 우리를 다시 우리 자신에게 데려다 줄 수 있습니다. 급함 속에서 잃어버렸던 자신의 호흡을, 자신의 리듬을 다시 찾게 해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다시 찾은 리듬으로 걸어갈 때 우리는 비로소 자신이 가야 할 길을 제대로 볼 수 있게 되는지도 모릅니다. 오늘 하루는 어떠셨나요? 아침에 일어나서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순간들을 급하게 지나쳐 오셨나요? 식사를 하면서도 다음에 할 일을 생각하고, 걸으면서도 마음은 이미 목적지에 가 있고, 사람을 만나면서도 다음 약속 시간을 신경 쓰고, 그런 순간들이 하나도 없었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저도 그렇고 우리 모두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오늘 하루 중에서 딱 한순간만이라도 멈춰 섰던 때가 있었나요? 급한 마음을 내려놓고 지금 이 순간에 온전히 있었던 때가 있었나요? 그런 순간이 있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 한순간이 하루 전체를 조금 다르게 만들어줄 수 있으니까요. 만약 그런 순간이 없었다 해도 괜찮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있으니까요. 지금 이 글을 듣고 있는 이 시간이 그런 순간이 될 수 있으니까요. 내일은 또 어떤 하루가 될까요? 아마 오늘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겁니다.
여전히 해야 할 일들이 있을 것이고, 여전히 마음은 바쁠 것이고, 여전히 시간은 부족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 딱 한 번이라도 멈춰 설 수 있다면, 급한 마음을 알아차리고 잠시 숨을 고를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내일은 조금 다른 하루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더 나은 하루, 더 성공적인 하루가 아니라, 그냥 조금 더 나다운 하루, 조금 더 내 속도에 맞는 하루. 급함은 길을 잃게 한다는 말을 다시 한번 떠올려 봅니다. 그 말은 우리에게 느리게 살라고 하는 말이 아닐 겁니다. 빨리 사는 것을 포기하라는 말도 아닐 겁니다. 다만 가끔은 멈춰서서 자신이 가고 있는 길을 확인해 보라는 말일 겁니다. 정말 이 길이 내가 가야 할 길인지, 지금 이 속도가 나에게 맞는 속도인지, 그리고 만약 길을 잃었다는 생각이 든다면 더 급하게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잠시 멈춰 서는 것이 필요할 수도 있다는 말일 겁니다. 지금 이 시간, 당신은 어디에 계신가요? 창밖으로 무엇이 보이시나요? 주변에서 어떤 소리가 들리시나요? 지금 이 순간, 당신의 호흡은 어떤가요? 빠른가요? 느린가요? 편안한가요? 불편한가요? 특별히 뭔가를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잠시, 지금 여기에 있어 주시면 됩니다. 급한 마음은 잠시 옆에 내려놓고, 지금 이 자리에, 이 순간에.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당신은 지금, 어디로도 가지 않아도 됩니다. 무엇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여기, 지금, 이대로도 괜찮습니다. 급함은 언제든 다시 찾아올 겁니다. 내일도, 모레도, 앞으로도 계속. 그것은 우리가 살아있는 한 피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그 급함 속에서도 이렇게 잠시 멈춰 설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신다면, 길을 잃었을 때 다시 돌아올 자리가 있다는 것을 안다면,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조금 더 편안하게, 조금 더 우리답게 걸어갈 수 있지 않을까요?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도 당신의 속도로, 당신의 걸음으로 걸어가시길.